고출돌도 없이 CJ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상 투자를 안 받겠다라는 생각. 뭐 정규 출원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니까 네. 시드 단계에서 그것도 이제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작은 비용으로 한숨부터 나거든요. 사람들 좀 모이게 하는 그런 네. 역할로서 특허를 조금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단계별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에서는 시리즈라는 네.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리즈별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허라고 하면은 또 그래 알겠어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까지 갖춰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갖춘다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허 포트폴리오 혹은 IP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특허 하나가 벽돌 한 장이라고 보시고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 벽돌로 쌓은 성벽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렇게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형체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 한두 개로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지고 포트폴리오로서 그 기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완전 첫 번째 단계 시드 단계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거부터 이제 바로 성벽을 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도 없고 그렇죠. 인력도 네. 없는 단계에서 맞아요. 네. 성벽부터 쌓아라라고 하면은 한숨부터 나거든요. 사실 정확한 게 사실 돈이 없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은 성벽을 쌓는 데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네. 아무래도 특허 하나 쓰는 것도 특히 시드 단계에서 쉽지 않다 보니까 이때의 목표는 좀 명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성벽을 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성벽을 쌓을 어떤 영토를 발견하고 거기에 깃발을 꽂는다라는 네. 그런 느낌으로 시드 단계에서는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 그 특허 제도 중에서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임시 명세서 출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통용되는 용어로서는 임시 출원이라고도 하고 가출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것이야라고 하면서 출원일, 출원 번호 정도 확보를 해 두는 거고 1년 동안 혹은 1년 2개월 동안 정규 출원이라는 걸 전환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특허를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쌉니다. 그 정규 출원을 할 때의 명세서 작업하는 게 보통 변리사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명세서 작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디어가 이거야라고 선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비용으로 치면은 2, 30만 원 정도로 충분히 우리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고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 한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사업 모델은 이것이고 이걸 특허로 출원하고 있다. 근데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임시 출원인지 정규 출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겉으로 봤을 때 차이가 안 나요. 아. 실질을 들여다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네. 시드 단계 뭐 더 나아가서 프리 A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특허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속인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이런 먼저 선점을 해둔다. 선점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쪽으로 특허를 확보할 거야. 확보하고 있어. 혹은 확보해 나갈 예정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출원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그럼 보호가 가능한 거예요? 가출은 자체로는 보호가 안 돼요. 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내에 우선권 주장이라는 걸 해서 정규 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1년 2개월 내에 임시 출원을 보정함으로써 정규 출원을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정규 출원을 해야지 하고 그게 등록이 돼야 정규 출원이란 것은 심사를 통해서 등록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등록해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출원 말 그대로 가짜 출원이에요. 특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출원일이거든요. 네. 출원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 특허 보호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출원한 경쟁사 특허로부터 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침해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원일 확보라는 가장 특허법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또 시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받거나 시드 투자를 받거나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정부 지원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정규 출원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하는 거죠. 정규 출원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니까 네. 시드 단계에서 그것도 이제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작은 비용으로 먼저 깃발을 꽂아놓고 이제 그때부터 투자를 받고 좀 IR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의 성벽을 만들 준비를 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내에 시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출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시리즈 A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네. 아까 말씀 주신 성벽을 좀 구축할 계획을 이때부터 세우는 건가요? 그렇죠. 네. 본격적인 성벽의 구축은 사실 시리즈 A 투자 이후 혹은 시리즈 B 정도 돼야지 가능한 것 같고요. 네. A 이전에서 그냥 깃발 꽂는 정도고 네. 시리즈 A 단계에서는 벽돌이죠. 벽돌 혹은 성문 정도를 만든다. 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허가 무엇이고 중요한 기술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어떤 성문이 어디고 뭐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규 출원을 함으로써 특허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춧돌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을 만드는 단계가 시리즈 A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진행이 되다 보면 조금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 네, 모델이. 맞아요. 네. 근데 주춧돌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나요? 아, 많죠. 뭐 피봇이라고도 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특허로 미리 이제 구축을 하기에는 사실 네. 어렵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A라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허를 만들어 놨는데 뭐 하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가 있으면서 B로 피봇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기존 특허들을 사실상 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변리사 입장에서 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기존 주춧돌이 되는 특허가 강한 특허, 좋은 특허를 만들어 놨다면은 충분히 그 특허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기존 사업을 그냥 정리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특허, 좋은 특허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정리할 때도 그 특허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주춧돌을 만들어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물론 나는 무조건 이걸로 쭉 갈 거야 완전 확신해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해봐야 될 텐데 라는 관점으로 보실 거여서 이걸로 특허를 내가 메인이 이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시리즈 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춧돌도 없이 시리즈 A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상 투자를 안 받겠다라는 생각. 뭐 우리가 언젠가는 사업이 바뀔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의 전력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력을 다할 때에서는 특허는 필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다는 개념은 머릿속에 좀 떠오르긴 한데 네. 구체적인 사례로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요즘 피지컬 AI가 엄청 핫한 이제 분야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의 예시일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 했을 때 가장 핵심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이 로봇이 각종 장애물들을 좀 피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무사히 가는 거겠죠. 네. 그 알고리즘이죠.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고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피하느냐, 회피하는 이 알고리즘이 가장 핵심이죠. 그게 없으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문에 해당하는 주춧돌에 해당하는 핵심 특허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구축이 된다 해서 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다 보호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네. 성벽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본다면은 하드웨어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피지컬 AI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가 결합되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드웨어에서는 배달 로봇이 이렇게 그 로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뭐 턱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것을 넘을 때 음식이 쏟길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는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쵸. 우리의 그 주행 알고리즘에 맞는 최적화된 어떤 서스펜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로서 하나의 성벽이 될 것 같아요.
하긴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장애물을 잘 피한다고 해서 다 쏟고 그렇죠, 가면은 맞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덤블링하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잘 네. 피했습니다. 근데 음식은 이제 다 쏟아지고. 그렇죠. 아, 거기에 맞게끔의 또 그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또 하드웨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또 하나의 성벽이 될 수 있고 음,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배달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주면은 뭐 배민이라던가 이런 그 앱과 연동을 시킬 거잖아요. 네. 그 어플을 통해 가지고 뭘 주문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달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올 건데 중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열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안 메커니즘이랄까요? 왔을 때 우리가 QR 코드든 뭐 주문자가 인증을 했을 때만 열릴 수 있는 어떤 보안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또 하나의 성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달 사고가 나지 않게끔 보안이 잘 맞아요. 되게 한다. 네네네. 아,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로봇의 배달 로봇에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장착될 수 있을 거고 그 디스플레이에 이제 광고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동용 광고 모델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 분배 모델 이런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서 특허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도 하나의 어쨌든 성벽 중에 하나 중요도로 보면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온전한 성벽을 구축하고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알고리즘이 핵심이긴 한데 뭔가 그 옆에 이렇게 다 포진이 되어 있어야 아 건드릴 곳이 없겠다. 여기는 네. 뭔가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잘 갖춰져 있네. 이런 느낌이라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 당연히 알고리즘이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투자는 받되 뭐 시리즈 A 정도가 됐을 때는 그 주변의 어떤 엣지들을 조금씩 갖춰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성벽을 생각했을 때 문만 있는다고 해서 네, 갖춰지는 건 네, 아니니까. 맞아요. 네, 네. 문이 중요하죠, 사실. 네. 문을 뭐 어디에 둘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인 거고 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뭐 적과 싸운다 했을 때는 어쨌든 그 적들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곳들에 대해서는 높은 성벽을 쌓을 거고 네. 그것이 아닌 곳은 좀 낮게 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특허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은 확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때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리고 시리즈 A에서는 사실 이제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해외 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드에서는 국내 출원에 대한 어떤 임시 출원이고 그리고 가출원이고 시리즈 A에서는 그걸 정규 출원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해외 출원 단계에서는 시리즈 A에서 약간 임시 출원의 느낌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PCT 출원이라고도 하는데 국제 네. 출원이라고도 많이 하고 사실 국제 출원은 그 자체로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적인 효력이라서 PCT 출원을 함으로써 이제 해외 각국에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A 때는 좀 여유가 되신다면 그 아까 알고리즘 특허라든가 추치돌 특허에 대해서는 PCT 출원까지 좀 이어가서 나중에 이제 시리즈 B 단계에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했을 때 각국별로 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네. 그 특허라는 게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그냥 종이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오늘 하고 나니까 되게 단단한 성벽처럼 좀 그려지긴 하는데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를 하나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조금 저항받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항받는 거 좋죠. 이게 시드와 프레이 단계에서는 그 특허 하나로서 기술을 보호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역부족이에요. 네. 뭐 분야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라거나 제약 같은 어떤 물질에 대한 특허에서는 그 하나로 강력한 모멘텀을 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AI라는 어떤 분야에 한정했을 때는 특허 하나로서 뭔가 기술을 보호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A 단계 이전에 자금력이 좀 부족할 때는 특허 한두 개 내는데 치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에서는 특허는 이제 좀 투자를 위한 어떤 마케팅 툴로서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명세서라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자금력이 딸리는 거고 특허는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요소의 특허를 좀 임시 명세서 출원을 함으로써 좀 있어 보이는 겉으로 봤을 때 좀 마케팅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게 이 초기 단계에서는 특허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초기 단계 프리-A까지 봤을 때 CDS 프리-A는 특허는 일단 난 여기에 내 기술을 출원할 거야 라고 알리면서 네. 그 다음에 그 알린다는 게 마케팅 측면에서 나 네. 여기에 특허 있어요 라고 그렇죠. 좀 투자자들과 네. 주변 회사들에게 네. 알리는 그런 그렇죠. 목적이 된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성벽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성벽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했을지언정 그 영역 안에 어떤 투자자들, 상인들을 좀 끌어모으는 역할, 네. 깃발을 꽂아놓고 어그로를 끄는 거죠. 네. 여기에 뭐 사람들 좀 모이게 하는 그런 네. 역할로서 특허를 조금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들도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